우리는 블랙락을 69쪽 풀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2번도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는 5번 같은 것도 괜찮은 문제. 근데 많이 어렵지 않아. 이게 숙제로 스텝 1, 2를 풀고 이제 스텝 2를 풀어야지 좀 괜찮은데 갑자기 딱 어려운 풀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오실래요? 선생님 계속 풀고 있고, 일단 뭐 해야 되겠어? 고차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차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어. 문자가 포함됐지만 얼마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되니까 딱 봐도 2네요. 그렇죠? 1로 주면 여기 되겠죠. 그래서 1 마상 k 플러스 2 마이너스 k를 1로 조립적으로 하겠지. 1 마이 K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럼 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1에서 나오고요. 또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에서 근이 나온단 말이야. k 조건 주어졌나 안 주어졌나? 안 주어졌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근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두 근을 잡아야 근이 필요한데 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100% 그거 잡아놓고 푸는 문제예요. 알파, 베타. 그래버리면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야. 그치? 그리고 알파, 베타 곱하니까 K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세식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세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1이 근이 나왔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와줘야 되잖아. 우리는 뭘 써야 되겠어? 판별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3분의 2 1만 K가 0보다 서로 달라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일단 K는 1보다 작습니다라는 조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서로 다른 셋이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 이 조건 이제 1이 근이 나왔으니까 얘가 1이 근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치? 1이 근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X에다 1을 집어넣어봐. 1로 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K는 1이 아니다가 나오는데 이미 이 조건 안에 1이 아닌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또 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K는 1보다 작습니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자, 곱하니까 1보다 작아. 그치? 그리고 세 근은 뭐야? 변의 길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근들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다 큰 놈, 양수근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K가 두 분의 곱, 이게 K인데 양수근이 나와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K는 0보다 커주세요 라는 걸 얘기하고 있겠지. 자, 그래서 0보다 커집니다. 이런 공식이 나왔고요. 생각해보자. 곱했더니 0과 1 사이야. 둘 다 양수야. 그럼 너무 당연한 게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커야 돼.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삼각형이 이제 세 변이 뭐 직각삼각형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이 누구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1이 가장 긴 변이니까 뭐 알파나 베타 중에서 가장 긴 변이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에 자, 곱해서 1보다 작고 더해서 2가 된다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아버리는 거야. 1보다 작은 2는 더해주면 2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크겠구나. 그럼 세 변의 길이가 2하고 알파하고 베타인데 이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큰 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정하는 거지.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알파가 가장 긴 변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보자면 알파가 가장 긴 변이고 1이 곱 베타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죠.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알파 빼기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죠. 자, 알파 빼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주어져 버렸어. 그래 버리면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돼 버리겠지. 그 다음에 우리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는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2분의 베타야. 베타 값이 필요해.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베타가 필요하니까 1에서 1을 빼버리자. 1에서 1을 빼버리면 2베타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 4분의 3에서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오겠다. 여기 내실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잖아. 지금 생각하면서 풀어보시고 넘어가요. 정리하고 일단은 블랙라벨로 수요일도 블랙라벨, 주말도 블랙라벨이에요. 블랙라벨로 수요일 범위를 좀 빠르게 한 2주 안에 끝내버리고 나서 대퇴 분작이 나갈 거야. 처음부터 나가니까 이게 어렵더라. 3가지 끝내놓고 대퇴 분작이 나갈 겁니다. 이번 시험 보고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학원 소개시켰어요. 우리 반은 못 오겠지만 좌절하고 있는 네. 있으면 소개해서 우리 반 말 안 한다? 한 명 들어오면 현금 준대. 이벤트로다가 한 명을 들어오면 3만 원을 줘. 두 명째 들고 오잖아? 4만 원. 붙잡혔대? 영어 수업 봤었는데 영어 하고 수학은 여기로 오려고 했는데 붙잡혔어. 맞추면 돼요. 하여튼 또 세 번 들어오면 5만 원씩 줍니다. 수업 듣고 아니다 싶으면 뭐라 그래? 어떻게 답변? 같이 들으면 좀 뭔가 할인을 많이 해주고 막 그런 걸 했나 보다. 그렇지. 어머님들은 기가 솔깃하지.
좋아. 이제 들어봐요. 이제 오랜만에 다시 수업하고 나서 어려움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거야. 자, 봐봐. 오늘은 되게 단순한데 100제곱을 어떻게 하고 싶잖아. 100제곱을 바꾸면 좋겠어. 너무나 높아 차수가. 그럼 봐봐. 일단 이 방정식근이 알파 5부터 알파 100까지야. 나는 얘를 x의 100제곱은 10x 빼기 2라고 바꿀 수가 있잖아. 이거 20도 만족할 거 아니야. 알파 1부터가. 만약에 내가 알파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알파 1의 100제곱을 우리는 10알파 1 빼기 1이라고 바꿀 수 있어. 뭐 끝났지 뭐. 그럼 알파 2의 100제곱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10알파 2 빼기 1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 바꿔버리는 거야, 얘들을. 얘는 어떻게 되겠어? 주어진 식은, 자, 알파 1의 100제곱 대신에 얘가 되는 거야. 10 알파 1 빼기 1. 알파 2의 100제곱 대신에 똑같이 10 알파 2 빼기 1.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마지막에 알파 100은 10 알파 100 빼기 1이 돼버려. 그래버리면 10으로 묶어주니까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10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100개가 있겠지. 10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지? 모든 근의 합이지. 모든 근의 합이지. 우리가 뭐 100차에 대해서 근과 계수 관계는 안 배웠지만 몇 차가 됐든지 간에 고차 방정식의 근의 합은 무조건 최고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 차 계수가 돼. 무조건이야.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근이 이렇게 있어. x 빼기 알파 2 쭉쭉 x 빼기 알파의 100이 있다고 치자. 100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100차의 계수는 그대로 x가 100번 곱해지는 거야. 근데 99차 계수는 한 개를 제외하고 x가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계수들을 99차가 되려면 x가 99번 더해져야 되니까 이거 하나가 x 99번 만나는 거야. 이거 하나가 x 99번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계수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나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근의 합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몇 차가 되는지 간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그 전에 하나 작은 계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99차 계수 1분의 90 마이너스 99차 계수인데 99차 계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겠어? 0이 되는 거야.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이야. 그래서 뭐 a x의 n제곱 플러스 b x의 n-1제곱 몇 차 방정식이 됐든지 간에 근의 합은 무조건 a분의 마이너스 b야. 이게 고정이야. 고정. 모든 근의 합은. 그럼 모든 근의 곱도 고정이야. 왜? 모든 근의 곱은 결국 상수항들을 곱하는 거 아니야. 모든 근의 곱은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거든 무조건. 근데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거지. 2차는 마이너스 2개가 곱해지니까 뭐 a분의 c, 3차는 마이너스 3개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분의 d. 그러니까 짝수 차면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 홀수 차면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 근의 곱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정이야. 일정. 근의 곱은 a분의 상수항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n제곱.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홀수 차수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고 짝수 차수는 플러스가 붙게 되겠다는 거야. 알겠지? 이 두 가지는 고정이야.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그 두 가지는 항상 고정이고 가끔씩 나와요. 교과 약간의 교과 외과적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나옵니다. 정리하고 3번 보면 무슨 조건 주어진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6번으로 시작. 너무 알아야 돼.
여태 이제 수요일에 오지? 오겠지 또. 나중에 시험 때 또 되면 그때라서 또 뭐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오겠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그 조건이 뭐야? 기억 안 나?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조건 있잖아. 심때 많이 있는데. 공식 있잖아, 공식. 네.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나오는 공식 있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0이 된대. 뭐가 0이 돼야 되겠어? 양수 A, B, C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A 뒤에 M이 되겠잖아. 그럼 그 뒤에 변형식이 있지. 겁나 유명한 변형식. 그게 0이라는 말이야. 제목을 바꿔 이거 딱 보면 떠오르는 거 없을까? 변형식. 6매 1매 바로 나와야지. 그래. 0이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 다 똑같아야 돼. 그래. 그럼 이제 A, B, C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럼 다 주어진 식 A를 다 나눠버리면 뭐가 남겠어? 이게 B 대신 A 들어가고 C 대신 A 들어가면 A를 다 나눠버릴 수가 있잖아. 네. 그것의 근을 얘기하는 거야, 는요. 그럼 이거 오메가 문제잖아, 오메가 문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근을 만져주니까 오메가 까먹었어? 뭐가 성립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면 그래, X 세제곱 오메가 쓰지 마라. X 세제곱 써. 오메가란 말 없으니까 X 세제곱 일까 마이너스일까? 여기다가 뭘 곱해? 여기다 x 플러스 1을 곱해버려야지. 그럼 뭐가 나와, 식이? 마이너스 1 나오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건 0이고 이것도 이게 마이너스니까 식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냐. 4번 없어요. 풀고 5번으로 넘어가 4번을 찍었어. 그때 상에서 풀어봤어?
이런 걸 이거는 뭐예요? 기억해 그거 이 조건 있으면 세 개 다 같은 거야. 양수인데 너무 많이 쓰는 거라서 오메가는 꼭 나오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지. 다 됐어. 나중에 들어가야겠다. 그게 다 한 거야. 근데 인수분해 5번은 그게 인수분해 하는 게 다 한 거야. 이게 다인데. 여기서 멈췄어. 정수는 이거에 대해서 정수는 이게 실근과 합분을 갖겠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실근, 둘 중에 하나는 합분이잖아. 제곱시켜서 될 수 있는 수잖아. 근데 얘는 작은 수고 얘는 큰 수야.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그럼 얘가 양수가 되면 되고 양수기보다는 0 이상 실수분이 나오기 위해서 제곱시켜서 얘가 음수가 나오고 허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A에 대한 범위가 잡혀. 자, A는 4보다 미만이고 마이너스 3보다 이상입니다라는 범위가 잡힌다고. 왜? 하나 여기서 허분이 나오고 여기서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자 정수분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정수분은 실수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 즉 제곱시켜서 A 플러스 3이 되는데 얘가 실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A 플러스 3이 제곱시켜서 A 플러스 3이 되는데 이 X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3은 정수의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정수의 제곱수가 되려면 0 가능하고 일단 1의 제곱 4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가능하고 마이너스 2 가능하고 1 가능해. 근데 여기는 6이잖아. 근데 A 범위는 4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6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끝. 쇼트 문제야.
쉬웠어. 인수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쉬웠던 문제다. 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번 문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문제는 못 풀 거예요. 이거 안 풀어본 사람은 절대 못 푸는 문제고요.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일단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연수근에 대한 문제야. 오케이? 자연수근에 대한 문제고 뭐 예전에 이런 거 풀어봤었는데 뭔가 문자가 순환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걸 사용하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더하거나 빼도 어려울 거야. 야, 안 될 거야, 문제는. 근데 자연수근이고 각각의 식이, 문자가 두 개씩 있잖아.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게 부정방정식 생각할 수 있어.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식개수보다 문자 개수가 많아가지고 값이 정해지지 않는 거야. 굉장히 많아. 그렇지? 근데 못 풀어. 못 풀어. x 빼기 y는 1. 이거 부정방정식이야. 문자 두 개씩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이 방정식의 근은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이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불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잖아. 근을 그래프에서 근을 그려보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더라.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뭐 정수근이라든지 실수근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실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에 대한 조건이 붙어버리면 x 플러스 y가 뭐 5입니다라는 이제 뭐 이런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x, y가 자연수입니다라고 해버리면 1, 4, 2, 3, 3, 2, 4, 1 여기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한계가 생겨.
자, 이런 걸 아주 이제 부정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자, 자연수 조건에다가 문자 두 개씩 하나야. 그치? 그럼 부정방정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부정방정식에 이제 이게 약간 교과 외과정이 됐는데, 교과서에 다룬다고 하더라도 정수분까지밖에 안 다뤄. 정수분. 실수분은 안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정수분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자, 부정방정식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곱이 있고 각각에 하나씩 있고. 그래서 얘를 부정방정식 정수는 어떻게 풀지? 풀이 방법은 뭐지? 기억하고 있나?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 억지로 인수분해. 그래서 x로 묶어 y 플러스 1, 억지로 y 플러스 1을 써버려. 그럼 좌변에 2가 더해진 거야. 마이너스 1이 1이 됐으니까 우변도 2가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버려. 그래서 곱해서 5가 나오는 거 경우가 몇 개 안 돼. 특히 자연수분이라고 해버리면 이거 자연수분이 될 수가 없구나. 정수분이라고 해버리면 하여튼간 4가지 경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값을 구하면 돼.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정수분, 부정방정식. 그럼 이 생각도 좀 듣고 나서 자, 가번을 보세요. 가번의 식들을 바꿔볼게. 1번 거야.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먼저 식을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내저번의 반지름 나오면 무조건 한 가지만 사용합니다. 알고 있죠? 넓이에 대한 거. 자, 넓이. 삼각형 ABC는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둘레 길이. 이것만 사용해. 고3까지 이거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가 그래서 주 적어진 거야. 4분의 루트 231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곱하면 2분의 루트 231입니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번을 보자. 아까 했던 것처럼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A로 묶어주면 B 플러스 1이지. A로 묶어주면 B 플러스 1이고 뒤에 있는 B도 그냥 억지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B 플러스 1이라고 적어버리는 거야. 그럼 좌변에 1이 더해졌으니까 우변도 1이 더해져야 돼. 15가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가 되버리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은 15라고 식이 나오게 돼. 2번부터서는 굳이 풀 필요가 없겠지. 여기 하나씩 더해지고 나서 똑같은 형태를 취하겠구나. 그래서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이 30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C 플러스 1, A 플러스 1이 18이 되는 거야. 어차피 A, B, C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2부터 가능해. 2부터. 곱해서 15가 돼야 돼. 서로 달라. 서로 다른 거 있나? 달라. 그러면은 곱해서 15 될 수 있는 거 3하고 5 하나밖에 없어. 3하고 5. 그럼 곱해서 30이 되는 건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3, 하나가 5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5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5, 6이 되는 거야. 그치? 또는 만약에 얘가 3이라고 가정하면 3, 10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10은 안 되겠네. 왜? C 플러스 1이 10이면 여기에 C 플러스 1이 10이 들어갈 수가 없어. 곱해서 18 만들어야 되니까 5하고 6이 돼도 끝났네 뭐. 자, 그대로 줘버리면 되겠네. A 플러스 1은 3이 되고 B 플러스 1은 5가 되고 C 플러스 1은 6이 돼야 됩니다.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춰야 돼.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4가 되고 C는 5가 되겠어요. 끝났죠? 집어넣어주면 알 수가 있겠지. 내저번 반지름 물어보면 무조건 이거 공식 하나 맞습니다. 알겠어?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쉬었다가 진행할게요.